이게 등고선이 그래도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성지문화사. 그거 사야지 수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리자고 한 다음에 백두대간 그리자고. 예. 그럼 이 책 사야죠. 예, 그럼 적어야 되겠네요. 예. 성지문화사. 책 제목이 10만 대 1 도로지도. 성지문화사 10만 대 1 도로지도 또는 뭐 지도대사전. 아, 개발 갖고 찍는 것 봐래. 25,000원 적혀 있네, 요거는. 고동색 껍질, 고동색. 아무 선생님이나 있습니까? 영광도서관에 큰 서점감 대충 있는데, 저는 2011년, 저는 이 지도를 한 2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사요, 저는. 그래야 새로운 도로가 뚫리면 그거 보고 또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딱 답사 다닐 때 이거 딱 갖고 다니기 딱 좋아요. 그래서 2011년도 1월달 판이니까 요거 지금 사시면 1월달 판이 있을 거고요. 한 2월달쯤에 사면 12년도 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툭 하면 찍어내서. 그래서 새 지도를 위한다면 한 달이라도 더 있다가 두 달이라도 있다가 하면 새 지도로 하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1년 동안이면 별 신경 안 쓰실 거면 지금 사갖고 뭐 빨리 해도 빨리 시작을 하면 빨리 끝나니까. 예. 등고선 지도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요런 책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산경표하고 그 다음에 양택삼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시중에 안 파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사해서 드릴 거예요. 원가가 한 7,000원, 8,000원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책 두 권에 하나는 상경표, 하나는 양택삼료. 책 두 권을 합본해가지고 제가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복사비만 주시면 되고. 예. 딴 데서 못 가는 거 가 있으면 기분 좋잖아, 왠지. 요거 어쩌실래요? 요거 그냥 막 내년 거 꼭 안 기다리고 그냥 사시겠어요? 1년 동안에 뭐 도로가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등고선 기다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0년 전 거라도. 예. 예, 어서오세요. 자, 풍수지리. 자,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냐면 17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 17페이지. 16페이지. 예, 16페이지. 자, 오늘 이제 16페이지를 할 차례인데, 풍수지리의 역사입니다. 거기 써 있듯이, 뭐, 문화재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저는 이제 궁궐, 서원, 사찰, 양반집, 뭐, 민속마을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풍수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일반인들은 안다, 모른다. 생각보다, 그냥, 생각 안 했다는 얘기지. 하나하나 물어보면 그랬을 것 같다 싶은데, 사대부가 믿었을까요? 그러면, 글쎄요, 이러거든요. 믿었으니까 서원 풍수도 생기게 되고 양반집 풍수도 생기게 되고 마을 풍수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재만한 건축물로 들어가면, 고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주 간단한 것만 쓴 겁니다. 고건축 같은 경우에 제가 다 뭐 적어놨어요? 웬만해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적어놨죠. 그죠? 예. 고건축에서는 뭐 불국사 축대라든가, 안 그러면 설계한 것들 수원 화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수원 화성 같은 게 만들어진 지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망가진단 말이야. 200년밖에 안 된 게. 근데 유네스코에서 왜 인정했어요? 새로 복원시킨 거를?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 다 200년밖에 안 됐고 다 무너졌고, 그냥 다시 새로 그냥 복원한 건데, 요즘 돌 새로 깎아가지고 왜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수원 화성이?
설계도면 그대로 복원했기 때문에 200년 전에 설계한 설계도면대로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은 거예요. 지금은 현존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설계도면이 200년 전에 이렇게 좋은 설계도면이 있었나.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형예술로는 종묘제리학도 있고요. 뭐 고려청자도 있고 할 때 그 문화재인데 여기서 특히 고려청자 같은 거라든 고려청자는 옮겨도 그 상품 가치가 안 떨어지죠. 옮기면서 상품 가치가 더 올라가죠. 팔 때마다 가치가 올라가잖아. 경매에 나와가지고. 예. 그 다음 종묘제리학 같은 건 또 어쩔 수 없지만 이미 현존하는 터에 있는 거라면 풍수로 연결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지. 지난 시간에 용 모양 봤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용이 이렇게 대가리 이렇게 틀고 있어가지고 주둥아리 앞에 마을이 있었다라고 용 모양 하나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산 여의주 자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 용 모양을 받기에 용 주둥아리 앞에 여의주 자리에 마을이 들어간 게 남사마을이에요. 근데 남사마을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딴 장소에 복원을 하면 그것은 풍수를 풀 수 있다 없다? 주변 산세가 다르니까 풀 수가 없다 이거지. 사찰의 탑도 원래는 요 자리에 있었는데 혈자리에 있었는데 요 탑을 옮겼다.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라든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저거를 국립박물관에 갖다 놨다. 그러면 거기서 풍수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풍수 입장에서는 문화재가 옮겨졌다면 그건 풍수로 알아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를 푸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풍수로 풀어내는데 문화재를 풍수로 풀면 진짜 많이 풀려요. 진짜로 많이. 근데 이제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위원이라고. 예. 그분들이 자기 자기 각각 분야들은 많이 아는데 끝에 가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 털까 하는 순간 다 입이 막히 뿌는데 왜 하필이면 이 터지? 이런 거. 여기서 왜 건축물이 이래 됐지? 왜 이렇게 각을 틀었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풍수로만 해석이 되는 거라. 자꾸 그 문화재에 대해서 근원을 풀다가 보면 맨 마지막 가서 딱 어디 부딪히느냐 풍수에서 막히 뿌는 거라. 그럼 이제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조용히 이야기 안 해뿌는 거야 그냥. 예. 풍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오시는 건 뭐예요? 풍수를 배우려고 왔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 말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제 말의 설득력을 갖고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서 문화재 사진을 찍어가지고 풍수 공부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문화재를 제가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재가 목적이 돼 있고요. 문화재를 풀기 위해서 풍수가 저는 이게 수단이 돼 있어요. 풍수를 이용해서 문화재를 풀겠다 이거지. 제 가는 길은. 근데 이렇게 강의하면 좋아한다 안 한다? 이거 배우러 온 사람이.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 패턴을 조금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목적으로 보이게끔 강의를 하는 거고 제가 평소 때 가는 길은 문화재가 목적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풍수를 점이라고 보아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학문이라고 보아서 맞추기만 한다면 역사 필요 없다. 지금 현재 최고의 이론만 갖고 터 잡으면 되고 방향 정하면 되고 지금 최고의 방법으로 인테리어 하면 돼요. 근데 역사를 배우겠다, 문화재를 풀어내겠다고 했을 때는 2000년 동안의 역사와 풍수 이론들이 겹치는 부분들을 공부를 조금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3번 밑에 보면은 하은주,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삼국시대, 또 진나라, 남북조시대, 수나라, 당나라, 송원명청 이래 돼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당나라가 삼국 통일을 관여를 했죠.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당나라가 소정방이가 와가지고 이제 삼국 통일하는데 일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나라, 당나라가 있다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요때 기간이 우리는 고려고요. 요때 기간이 조선이에요. 그럼 수나라, 당나라 이때 팀이 이제 당나라 때, 당나라 정도 중간쯤이 통일신라고 고전이 삼국시대고, 수양제를 뭐 어쩌고 저쩌고 고구려에서 살수대첩을 해가지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앞에 이제 우리나라는 고조선도 있었고 중국은 하은조부터 쭉 시작돼 온다고. 자, 그러면 이때요. 풍수 이론에는 몇 가지가 있다? 형세론, 형국론, 자향론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는 형국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산 모양새를 보고 저쪽은 뭐 오수부동형이다. 그 다음에 옥녀탕금형이다. 그 다음에 와우형이다. 복호형이다. 호랑이 모양이다. 봉황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산 모양을 가지고 따지는 건 우리나라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건데 그게 옛날서부터 쭉 왔던 토종풍수예요. 토종풍수. 거기에 통일신라 직전에 삼국시대죠. 통일신라 직전에 중국 당나라에서 형세론이 들어옵니다. 형세론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화재를 볼 때 여기 거를 문화재를 풀겠다고 한다면 어떤 이론을 활용하면 돼요? 형국론만 갖고 풀어야 돼요. 맞죠? 형세론 모를 때니까. 이때 문화재를 풀려 그러면은 빨간색 기준으로 풀려 그러면은 형국론에다가 형세론까지 이론을 집어넣어줘서 풀어야 돼요. 그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예. 자, 그 다음 자향론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향론, 흰색으로 할까요? 자향론은 이때 구사세 택팔용법이 만들어지고요. 고려시대 때 지리신법이 만들어지고요. 조선 초 때 4대국 토태법이 자향론이 만들어져요. 문화재에서 발견된 것만 88향 진결 현공풍수 빼고. 그러면 요때 문화재라면 신라 때 문화재, 통일신라 때 문화재라면 어떤 이론을 갖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풀어내려고 해야 돼요? 형국론, 형세론, 구사세 택팔용법 가지고 풀어내야 되고요. 만약에 요때라면, 요때 문화재라면 형국론, 형세론, 구사세, 지리신법 가지고 풀어내야 되고, 요때 조선시대 때 문화재라면 형국론, 형세론에 이 중에 어느 걸 사용했을까 다 적용을 해봐서 문화재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 문화재를 가지고 이런 이론들을 활용하면 완전히 오판이죠. 접근이 잘못된 거다 이거지. 그래서 역사 공부 요만큼만이라도 어느 이론이 언제 들어왔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된다. 근데 형세론에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때 이야기 나오는 게 자총령이니 우백호니 뭐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들어본 것 중에. 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후현무, 전주자. 들어는 보셨죠? 네, 안 들어봤으면 말고. 그랬을 때 이 그림이 산줄기 모양이 어떠하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뒷산은 거북이 모양 같고 앞산은 주작 공장 모양 같고 좌측산은 청룡 모양 같고 우측산은 백호 모양 같아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형세론에 있는 내용이고, 요게 통일신라 직전에 들어오거든요. 형세론이 중국으로 들어간 스님들, 입당승이라 그러거든요. 당나라로 들어간 승려들이 불법만 공부해 갖고 온 것이 아니고요. 불법만 공부해 온 것이 아니고 뭐까지 공부해 왔다? 풍수까지 공부를 해 갖고 들어온 게 요때 이론이 퍼지기 시작을 해요. 통일신라 직전에. 근데 고구려 무덤 있잖아요. 예? 뭐 쌍실총이니 뭐니. 고구려 무덤에 이 4개의 벽화가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디 그림이에요? 고구려 벽화는 이때단 말입니다. 이때. 형세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벽화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자청룡 우백호 그림이 벽에 발라져 있는데 형세론이 들어와서 산줄기를 이거 갖고 설명을 하더라. 좀 말이, 그럼 이게 중국 거다, 한국 거다? 중국 거라면 요때부터 나타난 이후의 문화재에 나타나야 될 텐데, 형세론 들어오기 전에 벽화에 이미 있었다면 꼭 요때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죠. 형세론 때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지. 그죠? 네. 그리고 이 단어는 풍수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천문학인데, 네. 천문학을 풍수에서 응용한 거예요. 이 단어들은. 풍수에서만 쓰는 명칭들이 아니고 천문학에서 쓰던 단어들을 풍수가 응용한 거다. 그리고 그 전에 한국에도 이게 중국 이론이라고 무조건 말할 수 없는 게 그 전에 들어와 있었다. 근데 한단곡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예요? 한국에서 다 만드는 것들을 중국이 베껴갔다 이래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한국의 영토도 지금 영토가 아니고 요동서부터 만주까지 다 우리 땅인데, 예, 중국이 배워갔다. 우리 거를. 예. 중국의 최고의 적이 있었죠. 옛날에 황제시대 때 최고의 적. 요순시대 임금 거기 나오는 황제한테 치우천왕이라고. 치우천왕이 중국에서는 최고의 역적이거든요. 괴물같이 생기고. 근데 한단곡에서 뭐다? 치우천왕이 우리나라의 이거인 대장이다 이거지. 우리한테 워낙 혼났으므로 황제 측 입장에서는 괴물로 표현한 거다 이거지. 제 말 이해됩니까? 예. 어쨌든 뭐 딴 거는 둘째 치더라도 문화재를 풀려 그러면 현국론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 시기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재냐에 따라서 이론이 풀어내는 이론이 달라진다. 그래서 언제 요 형세론 들어오면서 통일신라 직전에 요때 형세론이 들어오면서 좀 있다가 조금 뒤에죠. 조금 있다가 고려를 도왔던, 고려 왕건을 도왔던 도선국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 월출살 옆에 가면 구암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거 이 방이 한 3분의 1 될란가? 바위가 있어요. 구암마을 그 바위 위에서 태어났다. 바위 기운을 엄청 크게 갖고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도선국사가 풍수의 나중에 대가가 돼요. 대가가. 이게 영향을 나중에 어디까지, 물론 개성을 정해주기도 하죠. 고려 태조 왕건한테. 그 다음에 훈효십조라고 하는 왕건의 유언 있잖아요. 예? 훈효십조. 거기에 뭐 어디 산줄기 밑에는 인재를 등용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촬영 이남의 백성들은 뭐 사람을
인자로 등용하지 말아라. 그게 어디다? 전라남도 전라북도라. 그때 유언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왕의 개인적인 유언이. 예?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고려 왕건이 신라 있었고요. 이쪽에 견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랑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견훤이랑 싸웠잖아. 그러니까 왕건이 입장에서는 죽을 때 적군 신하들을 등용하지 마라. 그죠? 적군을 등용하지 마라. 그래서 차령 이남 지역은 등용하지 말라고 지 아들한테 개인적으로 한 유언 중에 하나가 차령 이남 밑에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아라는 게 그게 1000년을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도 지역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말이야, 이게. 후백제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사는 거라니까, 우리가. 기도 안 차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후백제 시대 때, 인재를 등용하면 배신한다.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고려를 위협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배신할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지 모르니 등용하지 말라는 소리를 우리는 뭐예요? 전라도 사람들 만나면 뒤통수 친다는 소리로 말 바꿔갖고 1000년이 내려오는 거야. 참 잘못됐죠, 그죠? 가뜩이나 합치갖고 될똥말똥인데. 만약에 유엔이 없었더라면은? 유엔이 없었다 그러면 어찌 됐을지 모르지. 그게 이 도성국사 쪽에서 이제 풍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금강이 이렇게 돌잖아요. 저 이쪽에 이제 백두대간의 그 뭡니까? 남금강에서 시작하고 북금강에서 시작한 게 이렇게 돌아서 나중에 서해안 빠져나가거든요. 강이 이렇게 생겨서 그걸 뭐라는 거 활궁수라 그러거든요. 꼭 활을 쏘는 것과 같이. 근데 어딜 바라보고 있다? 개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래가지고 예? 지역적으로 그 사람 안 된다. 이래놓은 거라. 물이라는 게 다 이렇게 밑으로 도는데 예? 그리고 위에 있어서 남양을 하고 사는 게 기본인데 금강은 활이 거꾸로 돌더라. 이제 물줄기가 빙 위로 도는 게 참 말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예. 훈요 10조 중에 풍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3개예요. 10개 중에. 서경 천도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이 예. 그러니까 고려 왕건도 풍수에 꽂힌 사람이라. 그냥 오죽하면 국사가 됐어, 왕건이 옆에서. 예. 역사랑 이야기하면 진짜 풍수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도성국사가 풍수를 통합을 시켜요. 어떤 걸로? 형국론과 형세론과 구사세 택팔용법이라는 자양론을 착 통합시켜서 고려 불교를 풍수적으로 터잡이 하는데 1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 닮으면 된다? 도성국사 닮으면 된다. 예? 풍수하려면 누가 대장이다? 도성국사다. 예. 대단한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타고난 사람이죠. 예. 오로지 지팡이만 짚고 산천 나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역마사랑 끼다 안 끼다. 승려니까는 또 처자식은 있었겠다 없었겠다? 없었다. 역마살 끼고 처자식이 없는 팔자가 복 많은 팔자다, 복 없는 팔자다? 복 없는 팔자다. 아, 복 많다 거?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안 해보고 그냥 바라만 보다가 후회하는 게 낫겠습니까? 결혼 생활 해보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혼한 다음에 후회하는 게 낫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 만약에 어차피 싱글이 된다면 경험해보고 후회할까요? 안 해보고 바라보다가 후회할까요? 제 스타일은 경험하자 스타일입니다. 사람이 맛보려고 태어났고 느끼려고 태어났고 술도 써도 먹는 맛에 저는 느끼자 스타일이라 시행착오 해도. 그래서 자 밑에 보면 4번에 보면 16페이지에 4번에 보면 뭐 불국사, 해인사, 서원 등 이런 이론 등이 다 요거에 맞춰서 풀어내면 돼요. 요 룰에 맞춰서. 다음에 맨 밑에 5번은 이야기 제가
맨 첫 두 시간에 이야기해드렸죠. 장원 천재들이 남긴 사대부 삼정세들이 남긴 것들, 문화재들을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명품들만 공부하고 명품들에 있는 이론들만 공부할 것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산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